최근에 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지, 또 이런 영향으로 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요즘에 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우리나라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현재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엄청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집값이 오르게 되니까 점점 더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담대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인 가계대출이 다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미국에서 현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엄청 높죠. 거의 100%인 것 같은데요. 다음 금리를 내리는 게.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면은 이 대출이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걱정인 거죠. 정부에서도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고, 또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이 집값이 올라서 금리를 내렸다가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손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걸로는 금감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감원이 은행들 다 부른 겁니다. 야, 니네 다 와봐. 지금, 큰일 났어, 지금. 하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을 줄여야 돼. 지금 대출을 안 줄이면 우리가 다음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출을 다 줄여서 집값이 오르지 않게 좀 해줘.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했더니 이제 은행들이, 아, 그럼요, 형.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금리 올리면 대출을 많이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랬다가 금감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금리는 냅두고 다른 방향으로 대출을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은행들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이제 금리는 올리지 않고 대출을 줄여야 하니까, 이 대출 상품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각 은행별로요. 이거는 8월 29일에 나왔던 것들인데,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뭐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정지했다가 보시면 되고, 요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여서 저는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을 보면은 국민은행은 다주택자 대출을 다 제한해 버렸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원래 만기 대출이 보통은 40년이잖아요. 근데 30년으로 축소를 해 버렸고요. 거치 기간 또 아예 없애 버렸고, 생활안정자금도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 또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여버렸고요. 전세도 아예 대환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까지 이렇게 막아버린 상황인데요. 신한은행에서는 갭 투자자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갭 투자자 대출 제한은 뭐냐? 원래 갭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잔금 날짜에 이 투자자의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전세를 세팅해서, 그러니까 전세 입자를 구해서 이 전세 입자가 주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는 게 갭 투자거든요. 근데 이때 이 전세를 보통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맞추거든요. 이 전세입자 분들도. 그런데 지금 이 신안에서는 요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갭 투자를 활용하는 전세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아예 갭 투자를 아예 갭 투자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갭 투자 금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잔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갭 투자를 이런 식으로 세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갭 투자를 아예 막는 겁니다. 또 우리은행도 똑같이 갭 투자자 대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도 1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들이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국민은행에서 1주택자 수도권 추가 구입 주담대를 다 막아버렸어요. 원래는 1주택자여도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도가 조금 줄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다 그거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은행별로 제각각 상품을 내놓으니까 규제도 다르게 나오고 이 한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이미 갭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미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억 대출이 나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규제가 나오면서 3억 5천밖에 안 나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행에서는 3억 5천이 나온다 그러고, 우리은행에서는 3억 2천이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다르니까 지금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엄청나게 멘붕인 상황입니다. 제 아는 지인도
얼마 전에 집을 살려고 가계약금을 놓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엄청나게 멘붕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이 우리은행에서는 유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아예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집 하나 있는데 다른 데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세 대출을. 근데 이것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럼 원래 니네 집에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전세를 따로 구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이 서울인데 지금 갑자기 발령이 뭐 세종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식으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급하게 내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전세를 대출받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른데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보통은 1금융권만 맞고 2금융권까지 제재하는 경우는 없는데 현재는 2금융권에서도 알아서 집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 지금 삼성생명도 슬슬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다 전격적으로 다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덮친 격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됩니다. 9월부터 이미 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발동이 되면은 그냥 복잡하지만 단순히 말하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대출을 4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억 8천, 뭐 3억 5천, 뭐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데 또 스트레스 DSR까지 해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출이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주담대가 막혔어, 지금 여기는 뚫렸어 하면서 막 몰려가는 데가 있어요. 뭐 신안이 막혔네? 그러면 국민으로 가보고, 국민도 막혔어? 그러면 우리로 가보고, 우리도 막혔어? 아, 그러면 새마리로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막 현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냐? 지금 서울 수도권은 조금 매수세가 꺾인 상태예요. 7월까지는 상당히 매섭게 오르다가 지금 8월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살짝. 그래도 뭐 반포나 이런 데 신고가가 찍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이 상승하는 힘이 조금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강남 상구나 마용성 쪽에 좀 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 좀 더 많이 꺾였고 노도광이나 금강구 같이 조금은 소외됐던 외곽 지역은 조금 더 힘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 꺾여 있는 상태이고요. 지방을 가보면은 지방은 수도권과 조금은 다릅니다. 부산, 울산, 대구는 매수 문의가 상승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꺾이는, 이미 얘네들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이제 조짐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특히 울산이 조금 그런 게 세고요. 뭐 부산과 대구도 현재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하는 이런 느낌까지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사실 요까지 이렇게 완전 반등하는 느낌까지 오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분양권들이 완판되면서 슬슬 이제 바닥 다지기에 간 것 같고요. 광주는 사실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방에서 느린 게 광주 광역시입니다. 뭐 이렇게 좀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요. 그럼 이렇게 대출이 조여오는 가운데 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 수 없죠, 사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신이 아닌데.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대출 규제로 인한 매매는 어떻게 변할 거냐. 수도권은 상승이 주춤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상승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미 약간 너무 급하게 좀 올랐어요. 6, 7, 8월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좀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살짝은 이렇게 느슨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지치고 더 올라가면 아마 규제가 더 세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올라가긴, 당분간 그 이상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이제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유지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약간 쉬어가는 텀으로. 또 지방은 어떠냐? 지방은 제가 봤을 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도 투자 수요가 없었거든요. 지금 지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꾼들 말고는 별로 없어요. 사실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방은 현재 철저히 실수요자 장이거든요. 실수요자 분들의 규제가 아주 크게 막 바뀐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큰 차이 없이 집을 살 것 같고, 또 이미 지방은 너무 바닥을 어, 다져왔어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큰 타격 없이 조금 반등하는 느낌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방입니다. 반면에 전월세는 어떻게 될 거냐? 전월세는 전세는 상승할 요소가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 수도권 전세 물량이 더 작아지거든요. 지금도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작은데 둔천주공 빼고는 전세 물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이문 이경 쪽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공급 물량이 워낙 작은 상태인데 갭 투자를 막았잖아요.
이 갭 투자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쁘게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세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세 물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가. 거기다 공급도 적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작아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 요소가 좀 되고요. 또한 월세 상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물량이 작아지면은 이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수요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전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월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로 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월세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 어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만약에 하반기 때 주춤한다고 해도 저는 그게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지금 반등을 이미 한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한 텀이. 그래서 이번에 이미 하락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 하락기는 끝났고요. 앞으로는 다지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 입지가 좋은 건 먼저 올라가는 거고 입지가 낮은 것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또 긴다고 해도 이렇게 간다고 해도 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이제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규제의 부작용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혹시나 올 말에 올해 하반기에 가격이 좀 주춤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대출 규제가 되어 있어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건 쉽지 않겠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올 하반기를 또 잘 노려보시면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래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도 너무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싶은 곳을 잘 정해서 한번 계속 트래킹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아주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잘 짱구를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두섭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부동산 시장과 대출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이 대출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알아보셔서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